봄이 어느덧 깊숙이 왔는데요.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마트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유심만 꽂으면 바로 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휴대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까요? 그런데 방통위와 이통사 간 요금제 문제로 입장이 팽팽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하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유통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오는 5월부터는 제조사 직영점이나 대형마트,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를 통해 휴대폰 유통 채널이 늘어나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위 모델에 집중돼 있던 국내 휴대폰 시장에 보급형 모델이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통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자 선택권을 좀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다 다양한 단말기들이 많이 더 출시가 돼서 단말기 간의 어떤 경쟁도 더 촉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델로 여러 계층의 소비자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미 갤럭시 시리즈나 아이폰 등의 최상위 모델의 눈높이가 맞춰진 소비자들이 저가형 휴대폰에 눈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단말기 자급제의 가장 큰 난관은 요금제입니다. 이통사를 통해 개통한 단말기는 매달 요금에서 일정액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통신요금 할인이 없다면 자급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통위는 이 같은 할인율을 자급 단말기에도 적용할 것을 이통사 측에 권고했습니다. 요금제에 대해서 이제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희가 이통사에게 제시를 하고 지금 현재 이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통사는 유통 기득권을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보조금은 이통사의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그 밖의 경로로 구입한 휴대폰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금제가 확정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보조금 경쟁에 지친 국내 휴대폰 시장을 변화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정부와 이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말기 자급제는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잇 하경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텔과 AMD, CPU 시장의 양대 산맥이죠. 지난 1분기 CPU 시장에서 인텔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홍진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분기 소비자들은 인텔의 코어 i5 2세대 2500 제품을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리서치를 통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을 알아본 결과 인텔 코어 i5 2세대 2500이 전체 시장에서 27.8%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코어 i3 2세대 2100이 16.1%를, 인텔의 셀러론 G530이 9.4%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판매량을 제조사별로 분류해 본 결과 인텔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은 보급형 CPU인 셀러론과 펜티엄 G의 선전에 힘입어 경쟁사인 AMD를 압도하며 역대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별 점유율에서도 상위권은 모두 인텔이 휩쓸었습니다. 인텔의 2세대 i3와 i5 프로세서의 판매량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어 i5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비싼 중급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이달 말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출시되면 2분기 CPU 시장에서 인텔의 영향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저도 좀 기다렸는데요. 애플의 신제품 뉴 아이패드가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애플 코리아는 20일 오전부터 프리스비 명동점을 비롯한 4개 매장에서 뉴 아이패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 16GB 62만 원, 32GB는 74만 원, 64GB는 86만 원입니다. KT는 이보다 3, 4천 원 가격을 내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와이파이 모델은 출시하지 않으며 4G 와이파이 겸용 모델만 출시하는데 기존 SK텔레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4G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파수 문제로 3G를 사용합니다. 이 밖에 4월 셋째 주에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1분기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판매 점유율에서 67%를 기록하며 AMD와 격차를 벌였는데요. AMD는 지난 1, 2월 점유율이 상승하며 엔비디아를 추격했지만 3월 들어 다시 판매량이 줄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엔비디아의 상승에는 지포스 GTX 500 시리즈가 큰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갤럭시 S가 다음 달 3일 영국에서 열리는 삼성 모바일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델명에 대해서는 갤럭시 S3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4개 정유사 외에 삼성토탈을 제5정유사로 추가해 기름값을 잡겠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류세 인하 방안 없이 정유사만 늘린다고 기름값이 잡힐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대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메신저 버디버디 서비스가 다음 달 25일 종료됩니다. 지난 2000년에 시작한 버디버디는 1, 20대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경영난으로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텔은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어든 2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지성 부회장과 팀 쿡 CEO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루하게 끌어온 특허 소송이 끝을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주문에 통신업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방통위원장이 통신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열 마케팅과 요금 경감을 당부했지만 통신사 측은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봄을 맞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이 앞다퉈 생활자전거 할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니콘은 보급형 DSLR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2416만 화소의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으며 이미지 성능이 향상된 엑스피드3 화상 처리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풀 HD 동영상 촬영 기능과 초보자들도 쉽게 카메라 설정을 할 수 있는 가이드 모드 기능 등이 특징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디지털존이 휴대용 USB 무선 공유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은 크기로 150m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USB 2.0을 지원하는 데스크톱 PC 또는 노트북 등에 꽂으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과 무선 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한국 닌텐도는 닌텐도 3DS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닌텐도 3DS는 안경을 쓰지 않고 3D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3D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증강현실을 이용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합니다. 오는 28일부터 정식 판매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